과거 여성 화가들은 남성 화가들이 주류였던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여자들의 그림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그림은 장식의 일부라든지 간의 수공업 정도로 치부하던 풍습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 불합리를 혁파하고자 당당히 나선 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을 보이게 되는데요. 지난번부터 그동안 다루지 못했지만 매우 중요한 이슈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여성 화가들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낳은 최초의 여성 인상주의 화가 메리 카사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카사트는 1884년 미국 동부 공업도시인 피츠버그에서 로버트 카사트와 캐서린 카사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당시 꽤나 부유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엄마 캐서린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믿던 사회적으로 깨어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았을 때 메리는 19세기 여성상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할지를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스톡브로커였고 엄마는 부유한 은행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쓰이는 말로 금수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초기 교육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델피아 미대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수업하며 여성차별적인 교육과 구태의연한 교육 방식에 무척 실망하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미국에서는 여학생이 많지 않았고 누드 모델 수업 같은 경우 여성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교육 문화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반대하는 아버지를 끝까지 설득하여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자유를 꿈꿨던 그녀는 마침내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프랑스에 정착한 그녀에게 뜻밖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인상파 화가 에드가 드가였습니다. 이 둘은 서로에게 평생 미술과 문화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주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메리는 비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조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그림의 주제로 사용합니다. 그녀는 초기에는 패셔너블한 여성들을 그리거나 엄마와 아이들 간의 관계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녀의 초기 작품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호평을 받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녀의 그림은 빛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그런 그림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매일매일이 행복한 나날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은 여성에게는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죠. 미술계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파리에서의 생활이 더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미국으로 귀국시키고 싶어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고집에 못 이겨 시카고에 있는 찰스 채플린 스튜디오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찰스 채플린은 그 채플린이 아닌 건 아시죠? 네, 그 찰스 채플린이 아닙니다. 이 찰스 채플린은 당시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지녔던 아카데믹 스타일의 거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그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끼를 이곳에서는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죠. 그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설득하여 어머니를 보호자로 정하고 파리로 돌아갑니다. 1875년과 1877년에 카사트는 살롱 전시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작품은 모두 심사에서 떨어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살롱 심사위원단은 모두 남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여자들이 그린 그림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했을 만도 한데 우리의 카사트는 오히려 더 당당해지며 기존의 남성 위주 살롱계에 대해 저항하였습니다. 그녀는 최소한 이제부터는 고리타분한 남성 심사위원들의 의견들은 중요치 않아. 오히려 독립적으로 내 갈 길 가면 돼. 어차피 마네, 콜벳, 드가 같은 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마스터들이니까. 난 구태한 전통적인 그림은 싫어. 난 내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다시 살아가고 싶어. 라고 그녀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여성 화가들이 굳이 남성 사회에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언제나 그녀는 자신의 독립적인 성격을 믿고 드가와 같이 그녀를 인정하는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합니다. 당시 독립작가 그룹이었던 인상주의 그룹에 초대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녀의 멘토였던 에드가 드가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초대에 대해 카사트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녀에게 드가는 진정한 마스터였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은 이후 평생을 절친으로 지내며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드가 외에도 그녀의 또 다른 멘토가 된 피사로와 그녀 외에 유일했던 여성화가 베르트 모리조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드가는 카사트의 작품에 대해 많은 칭찬을 했고 많은 조언을 주었습니다. 여러 조언 중에 그녀의 작품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는 형태 표현을 중시하고 불필요한 디테일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니며 당신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것들을 자주 그려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드가는 또 그녀에게 초상화를 그려보라고도 조언합니다. 이 파랑색 암체어에 앉은 소녀라는 작품에서는 조언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경 쪽을 직접 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콜라보가 된 거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자신의 조카와 우연히 대화를 하며 조카의 이야기와 조카의 앉은 자세를 보면서 그녀가 깨달은 부분이 있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에피소드에 대한 일화의 한 장면을 잠시 시청하고 가겠습니다. Why are you using all dark colors? Because that's the traditional style, and the salon is very traditional. I like bright colors. Blue is my favorite, but I like yellow and red too. So do I. You're drawing me. No, don't move. Can I move now? I'm all tingly. Yes. You can move. You want to see it? Mother was wrong. You can paint. 카사트는 이 시기부터 점점 더 자신만의 독창적인 인상파 스타일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작품이 보여주는데요. 이 작품은 그녀의 이모였던 메리 리들이 카사트를 방문하면서 선물로 준 청나라 도자기가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그녀는 이모의 모습과 도자기를 그녀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카사트는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당시 일본과 중국 등의 동양적 스타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파란색 청 도자기와 이모의 파란색 눈동자를 균형 있게 그렸고 이모의 얼굴과 몸은 일본 판화처럼 평면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기존의 살롱 스타일에서 벗어난 시도였죠. 그런데 이 굉장한 그림들은 리들 부인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재미있는데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는 이 초상화는 리들 부인의 딸, 즉 카사트의 외사촌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카사트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이 작품을 기증해버렸다고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녀는 1886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파 화가들과 작업을 합니다. 그 후 미국에도 인상파 운동을 전파하게 되죠. 하지만 이 시기 그녀는 계속해서 인상주의의 핵심 컨셉인 일상생활에서의 순간적인 인상을 담아 여성들과 아이들 삶을 그립니다. 또한 그녀는 유화만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현대미술을 지향하며 파스텔, 동판화, 심지어는 일본의 우키요 목판화의 영향을 독창적으로 개발해 나갑니다. 그녀만의 스타일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평생 미혼이었고 아이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녀였지만 그녀는 평생을 엄마와 아이라는 주제에 몰두했고 오히려 이런 점이 그녀가 유명해지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즉, 그녀는 그녀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여성의 역할을 제시하며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많은 대중은 그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단순한 예쁜 그림을 그리는 여자가 아닌 그 시대에 필요한 사회 계몽적 역할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앞장선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서양 사회에서 여성의 참정권, 고등교육의 권리, 남녀평등 등의 이슈들이 폭넓게 펼쳐지던 그런 시기여서 더더욱이 그녀의 작품들이 부각된 것이죠. 1890년 여름,
카사트는 그녀의 독창적인 동파나 시리즈를 완성합니다. 이듬해 이 동파나 작품들이 전시되자 그의 멘토들인 드가와 피사로는 그녀의 작품성에 완전 매료됩니다. 가장 왕성했던 시기인 1893년경 그녀는 또 다른 명작을 완성합니다. 바로 아이의 목욕이라는 작품인데요. 어느 여성이 자신의 어린 딸을 목욕시키는 이 장면에서는 카사트는 일본 판화의 조형적 스타일과 서양 사회의 성모와 예수 주제를 잘 결합시킨 그런 그림입니다. 하지만 카사트는 단순히 기독교적인 주제의 표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일상의 주제로 발전시킨 점이 두드러집니다. 꽃무늬 디자인과 드레스의 대담한 줄무늬를 포함한 패턴은 회색과 자줏빛의 절제된 팔레트로 섬세함을 전합니다. 또한 부드러운 채색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장면의 주제인 엄마와 아이의 긴밀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녀의 창의적인 능력과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에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50이 되던 해 드디어 제대로 된 개인전과 함께 그녀의 경력의 가장 찬란한 시절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녀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보트 파티가 완성되면서부터죠. 이 보트 파티는 우선 역사적인 영향으로 볼 때 그녀가 존경하던 마네의 영향력이 보입니다. 물론 마네는 인상파 화가는 아니었지만 인상주의 운동이 탄생하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그림에서 주인공의 처리에 극명하게 다른 점도 나타나는데요. 마네의 보트 파티에서는 남자가 주인공이었고 그 옆의 여성은 그냥 편히 앉아서 즐기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사트의 그림에서는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남자는 열심히 힘들어서 노를 젓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있죠. 이 그림의 전형적인 삼각구도에는 여자와 아기가 가장 중심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00년 그녀는 시력을 잃기 시작하며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그녀의 미술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고 그녀의 인상주의 동료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합니다. 1904년 프랑스 정부는 그녀의 왕성한 활동과 문화적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샤발리에 명예군단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것을 정점으로 그녀의 노년이 마감해 갑니다. 1906년 그의 절친한 남동생 알렉산더 카사트가 사망을 한 직후 1908년 그녀는 마지막 미국 방문을 합니다. 이 시기부터 그녀의 작품은 더욱더 감상적으로 변하죠. 그녀는 이 시기 인상주의를 제외한 야수파나 입체포와 같은 아방가르드 미술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이후 그녀는 그녀가 사랑하던 가족들을 갑자기 잃고 그녀의 건강도 안 좋아지면서 결국 작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류마티즘, 당뇨, 시각질환이라는 중병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그녀에게는 영광의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1915년 뉴욕에서 전시된 2인전인데요. 올드 앤 모던 아티스트라는 제목의 이 전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드가와 카사트였습니다. 마지막 노년을 그녀는 남부 프랑스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1917년 그녀의 평생 동반자이자 멘토였던 드가가 사망하며 그녀는 외롭게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시각을 잃게 되죠. 결국 1926년 7월 14일 홀로 외로이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명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국 정부에 의해 국립 여성 명예의 전당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독립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미술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그녀가 현대미술에 엄청난 기여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통념에 저항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성공한 화가로서만이 아닌 여성 계몽 운동가로서 그녀는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고 모르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 편은 멕시코의 걸크러쉬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